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유전 문제풀이의 가장 주인공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가계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아주 다양하겠죠. 그리고 문제들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논리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계도 분석하기. 자,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문제로 딱 만났다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유전 가계도에 대해서 이 유전 형질이 어떤 게 열성이고 어떤 게 우성이냐, 이렇게 우성과 열성을 결정짓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단계 해서 유전병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자, 우열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열의 분리 법칙을 설명할 때 했었는데, 우성과 우성 서로 이형 잡종인 애들, 이형 접합이죠. 이형 접합인 애들을 같이 교배를 했을 때 우성과 열성이 튀어나와요. 그랬을 때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르게 생긴 열성형의 자손 형질이 바로 열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성 형질이 무엇이고 열성 형질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이제 부모 세대에 전혀 없던 게 튀어나오면 무조건 열성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도에서도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딱 살펴보다가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이 있어요. 그런 형질이 자손한테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 자손 세대에 나타난 이 요놈이 열성 형질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가 아니죠. 가계도를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손 세대가 있을 거예요. 자손 세대를 아들, 딸 하나씩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보죠. 자, 요렇게 색깔이 서로 같으면 형질이 같은 거죠. 네모가 이제 남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여성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부모 세대는 허옇게 생겼는데 자손 세대가 갑자기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져 있다. 그러면 부모 세대에 없는 형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전부가 다 칠해져 있고 새까맣게 칠해져 있고 이 놈만 하얗게 칠해져 있다. 그러면 이 하얗게 칠해진 놈도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에 없기 때문에 열성이다 라고 알아주셔야 되겠죠.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칠해져서 나왔다. 부모 세대에 없는 애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서로 같은 형질이어도 얘도 열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요것을 이제 유전자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 세대에 얘네가 열성인 이유는요, 부모 세대가 이형 접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제이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생식세포로 들어가면서 자손한테 전달이 되죠. 그랬을 때 요놈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도 요놈이 전달이 되어서 얘가 스몰 A를 갖기 때문에 열성형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색칠되지 않고 요놈이 색칠되지 않고 이렇게 하얀 놈이다. 그러면 요 놈은 이제 라제이를 하나 가질 수 있겠고, 열성이 아니니까 라제이를 하나 가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이제 스몰 A를 가질 수도 있고, 라제이를 가질 수도 있고,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라제이라고 하는 우성형질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성형질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1단계 우열관계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가계도를 쭉 훑어서 이제 우열관계에 없는 애, 부모 세대에 없는 애를 딱 찾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성염색체상에 있는 건지 사형염색체상에 있는 건지를 알아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공식을 통해서 먼저 알아낼 건데, 어떤 공식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X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이 대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X염색체 열성 유전이냐, 이런 가정하에 어떤 공식이 존재하냐면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도 무조건 유전병이어야 돼요. 이게 100%의 관계여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가 100%로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전 정보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염색체이면서 X염색체이면서 열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엄마가 열성이에요. X-X여야 돼요. 보인자면 안 돼요. 무조건 X-X 열성형이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하나는 생식세포로 각각 분리가 될 건데, 이제 하나를 자손한테 보낼 때에 아들한테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아들은 X형 색채는 엄마로부터 받고 Y는 아빠로부터 받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하나를 엄마로부터 받아서 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들은 X-라고 하는 열성 유전자를 무조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열성 유전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X형 색채의 열성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도 100% 가져야 된다. 자, 요것과 동일한 원리가 이제 딸이 가졌을 때의 아빠의 현상이에요. 아빠가 X-Y예요. 그래서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X-를 딸한테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딸이 딸한테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딸이 100%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죠. 딸이 이렇게 유전병이면 무조건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빠는 100% 유전병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Y형 색채에 의한 거는 남자들만 전체적으로 쭉쭉쭉쭉 유전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런 공식,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 100%,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 100%이 공식을 가지고 성립됐다고 해서 무조건 성염 색채, X염 색채의 열성 유전 이렇게 판단하면 좀 곤란해요. 조금 확률이 높다? 성염 색채에 의한 유전 현상일 확률이 높다라고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되죠. 자, 얘가 상염 색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성염 색채 유전이기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한 힌트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X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녀의 비율이 다르다, 출현 비율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적인 뭐 정록 생맹에 대한 유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생맹이나 혈우병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힌트들이 나오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X염 색채 상의 유전인 것을 알고 가면 되고, 이제 만약에 이런 힌트들이 없이 간다면 이제 조심조심 일단은 성염 색채 유전, X염 색채에 의한 유전인 것을 예상을 하고 풀다가 막히게 되면 상염 색채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약간의 유두리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단계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우열관계 골랐고, 그다음에 성염 색채인지 상염 색채인지 알아냈으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자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이면 알파벳 뭐 A, 스몰 a 혹은 T, 스몰 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이면 X와 X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을 할 때에 표시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계도에서 우선적으로 표시할 때엔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것은 열성을 먼저 표시하는 게 좋아요. 우선 같은 경우는 동형접합과 이형접합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열성형은 동형접합만 존재하죠. 그래서 열성형의 유전자형을 먼저 다 찾아서 써주고, 그 다음 하나씩 자손으로부터 부모 세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씩 받은 걸로 올라가면서 유전자형을 메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X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제 남성을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자, 남성, 그 다음에 이제 열성도 써주면 좋겠죠. 여기도 열성은 마찬가지고 아래쪽에서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고, 남성 같은 경우는 XY 혹은 X-Y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의 형질은 유전 형질을 보고 어떤 유전자형을 갖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찾아서 써주고, 그 다음 이제 X염색체의 정상 유전자를, 여성들의 정상 유전자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아래쪽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가계도 분석 연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열관계를 파악하라고 얘기를 했죠. 부모 세대랑 전혀 다른 색깔이 튀어나오면 열성형이라고요. 자, 여기는 파란색, 노란색 둘 다 나왔으니까 탈락. 여기는 노란색, 노란색 튀어나오는데 부모 세대에 전혀 없는 이 아들이 딸이죠. 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열성이에요. 그래서 우열관계를 먼저 파악하라. 첫 번째, 파란색이 유전병이 열성형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염색체, 성염색체 유전을 파악하라 그랬죠. 파악을 할 때에
이제 딸이 걸렸을 땐 100% 아빠가 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걸렸을 때는 100% 아들이 걸려야 돼요. 그 공식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딸이 열성형인데 X염색체상에 존재한다면 얘가 걸렸으면 아빠가 무조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아빠는 정상이죠. 정상 X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공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구나 이런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유전자형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일단 열성형부터 쓰라고 얘기를 했죠.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뭐 A라고 표현을 했네요. A로 표현을 한다면 열성형은 a,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예요. 자, 이렇게 a 쓴 다음에 이제 자손에서부터 부모 세대로 올라가면서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줬기 때문에 하나는 아빠 A, 엄마 A 이렇게 써주고 각각 우성형이기 때문에 라제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일단은 라제를 썼는데 아빠가 A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자손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A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여기에서 결정되지 못했던 유전자형들은 이제 정상이니까 라제를 일단 써주고 그 옆에는 라제인지 A인지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알 수가 없는 형태이다라고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가계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유전자에서 얘가 열성형이에요. 그런데 파란색이니까, 자, 얘도 만약에 파란색이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열성형인 것은 결정이 됐고요. 뭐 결정이 됐다. 다른 가계도들이랑 같이 연결돼서 자, 결정이 됐다라고 치고, 자, 얘도 열성이고 그 다음에 아빠도 열성형이니까 공식이 들어맞네. 그래서 성염색체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상염색체의 유전 정보를 써보면요. 얘가 A였을 때 얘한테 A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얘한테도 A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를 가지고 있으니까 A 주고, 그 다음에 이 자손한테는 A를 엄마가 준 거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공식이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상으로 풀었을 때에도 맞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이 맞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때에 다른 조금 더 좋은 힌트, X염색체상을 의미하는 힌트들을 조금 더 찾아내 줘야 된다. 혹은 이제 이런 관계를 단순하게 좁은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가계도 전체 범위에서 보면서 이제 정확한 성염색상의 유전임을 밝혀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